함께라서 힘이 되는 좋은 이웃.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자원봉사활동을 환영해요. 지금부터 저 10보기와 함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작할게요. 오늘 교육에서는 봉사의 정의, 역할과 자세, 활동 절차, 개인정보 보호, 시각장애인의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알아볼 거예요. 교육을 다 들으신 후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교육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1991년 5월 18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소중히 여기고 장애라는 경계 없이 모두가 어울려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함께라서 힘이 되는 좋은 이웃,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이랍니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 분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부터 식당 운영 보조,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정 업무 보조까지 여러분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란 라틴어 volunteers에서 유래되어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활동을 말하고,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특성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대가 없이 지불하는 자발성,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지속성, 경제적 보상과 상관없이 활동하는 무보수성,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활동을 충실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활동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대면 자원봉사 참여 절차로는 활동 신청 후 담당자와의 전화,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듣습니다. 이후 정해진 활동 날짜와 장소에 방문하고 활동 상세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에 참여합니다. 비대면 활동 절차는 대면 활동과 유사하지만 사전에 비대면 활동 방법과 자료를 안내받은 후에 비대면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 당일의 결과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에 실적이 등록됩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시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 공유 금지, 자원봉사 후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폐기, 자원봉사로 알게 된 정보로 연락 등 개인적인 행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시각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시각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발생된 선천성, 태어난 이후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실명한 후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과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 구분이 가능한 약시로도 나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15 OX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은 모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이며 그중 약 80, 90%가 저시력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10명 중에 약 8명에서 9명은 저시력장애인인 것이지요. 다음은 심화학습 자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국내 등록 장애인 퍼센트와 장애 유형별 비중입니다. 이에 자료로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각장애인의 시야는 모두 같을까요? 전맹이 아닌 잔존 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대표 시야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시야가 다양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서15 OX 퀴즈입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중요한 보조 도구가 맞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보조 도구랍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은 약 35에서 45세 나이에 약간만 어두워도 혼자 못 걸어 다니셨을 정도로 중증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문맹률은 약 84%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심화 퀴즈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식을 식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의 밥, 3시 방향의 반찬이 있어요. 입니다. 이처럼 앞에, 여기, 저기라는 표현보다는 시계 방향 등의 정확한 설명이 좋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날 경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귀여우니 사진을 찍어 소장한다. 입니다. 안내견을 만나면 쓰다듬거나 부르지 말아주세요. 음식이나 간식을 주는 행동, 사진 촬영도 안내 활동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에티켓입니다. 총 7가지의 에티켓을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에티켓으로는 먼저 인사하고 도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는 갑자기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지 말고 먼저 인사로 본인을 알려드린 뒤 도움이 필요하신지 물어봐 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는 먼저 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직접 누를 수 있도록 위치를 설명해주거나 직접 누르기 어려운 경우 대신 버튼을 누르고 알려주세요. 안내하실 때는 시각장애인의 옆, 반발짝 앞에 서서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흰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면 흰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함께 걸어주세요. 손이나 팔짱이 아닌 팔꿈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는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면 놀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시각장애인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안내해드리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답니다. 식탁에서는 직접 손을 잡기보다는 그릇이나 반찬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주세요. 여기, 저기와 같은 설명보다는 10시 방향에는 김치가, 2시 방향에 물컵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승차하는 문의 번호를 말씀해주시거나 원하는 위치로 안내해주세요. 버스 정류장의 경우도 몇 번 버스를 타는지 물어보고 버스가 오면 알려주세요. 타고 내릴 때 문 위치도 설명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떠날 때는 본인이 떠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로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은 VMS 사이트에서만 진행합니다. 봉사활동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활동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주세요. 봉사활동 실적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미리 알려주세요. VMS 또는 1365 사이트에서 봉사 실적 연계 동의를 체크하시면 두 사이트 모두 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인증서는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세요. 사전 동의 없는 촬영도 불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이 끝났습니다. 댓글로 성함과 간단한 교육 소감을 남겨주시면 교육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신 분은 담당자에게 따로 알려주세요.